만피트 상공에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 대의 비행기. 이륙 후 10분이 넘어간 시점, 기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아이와 한 여성, 그리고 조종석에 앉아있는 이는 조종사가 아니었다. 2009년 4월 12일 부활절 일요일, 플로리다 마르코 아일랜드 공항 활주로에는 루이지애나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한 가족이 있었다. 56세의 더그 화이트, 그의 아내 테리, 그리고 16살과 18살이 된 두 딸 매기와 베일리. 그들은 일주일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의 형제 장례식에 참석한 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더그는 루이지애나에서 여러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이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바로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안다는 것이었다. 그는 1990년에 개인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면허 취득 직후 거의 18년 동안 조종관을 놓았다가 최근 다시 비행을 시작한 참이었다. 그의 총 비행 시간은 약 150시간에서 230시간 남짓, 주로 세스나 172와 같은 단발 엔진 경비행기 경험뿐이었다. 그들이 탑승할 비행기는 더그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전세회사에 임대해준 비치크래프트 킹에어 200, 등록번호 N559DW였다. 킹에어 200은 더그가 몰아본 세스나와는 차원이 다른 두 개의 터보프롭 엔진을 가진 훨씬 크고 복잡한 고성능 항공기였다. 이날 비행을 책임진 조종사는 67세의 조 카북. 그는 전직 공군 조종사 출신의 베테랑이었다. 더그는 그를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이날 비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그에게 운항을 부탁했다. 탑승 전 마주친 카북 조종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였고 더그의 짐을 들어주며 그의 딸들과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오후 1시 15분경 킹에어 N559DW는 마르코 아일랜드 공항을 이륙하여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륙은 순조로웠고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하며 비행기는 부드럽게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갔다. 이륙 후 약 10분, 카북 조종사는 상승 체크리스트를 능숙하게 수행하며 각 항목을 확인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놓은 그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조종실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고 형제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더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놓은 지 불과 1분에서 3분 사이, 더그는 조종석 오른쪽 좌석에 앉아 익숙하지 않은 킹에어의 비행 시스템을 흥미롭게 살펴보던 중이었다.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조종사 조 카북의 모습을 본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고개가 가슴팍에 떨궈져 있었고 양손은 미동 없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더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 순간 카북의 눈이 뒤집히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거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른손이 허벅지에 미끄러져 팔걸이 옆으로 툭 떨어졌고 입가에서는 침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그가 내뱉은 마지막 소리였다. 불과 30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베테랑 조종사는 비행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던 것이었다. 더그는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붙잡았다.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 중이었지만 비행기는 여전히 분당 1500피트의 빠른 속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목표 고도였던 10,000피트는 이미 까마득히 지나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전기를 잡았다. 마치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며칠 전 형의 장례식으로 향하던 비행에서 조종사 조 카북에게 바로 이 킹에어의 무전기 사용법을 왜 물어봤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559 Delta Whiskey, Miami Center, Roger. Climb maintain 14,000. 559 Delta Whiskey, Miami Center, Roger. Climb and maintain 14,000. 44 Quebec, descend and maintain 4,000. Miami Center, King Air 559 Delta Whiskey. 559 Delta Whiskey, Miami Center. Here's your loud and clear. How me? I got declared emergency. My pilot's unconscious. I need help up here. 559 Delta Whiskey, Roger, and stand by one. 마이애미 항공교통관제센터. 부활절 오후의 평온함은 더그 화이트의 절박한 목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깨졌고 수많은 항공기의 길을 안내하던 관제사들은
즉시 이 비상 상황에 집중했다. 관제사 제시카 아나야는 즉시 주변 항로의 모든 항공기를 우회시켰다. 동료 관제사 네이선 헨켈스와 리사 그림은 더거에게 응답하며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하고 상승을 멈추는 법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더거 화이트는 관제사의 교신에만 의지하여 비행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Okay, number 5, Delta Whiskey. When you look at the center console there, you don't see anything with the you see the autopilot's unable to disengage. I don't know. I know where the autopilot switch is down there. It's on engage right now. I can engage it if you disengage it. 5 Delta Whiskey. Disengage the autopilot. We're gonna have you hand fly the plane. I disengaged it. I'm flying the airplane by hand. Okay, number 5 Delta Whiskey. And can you try my showing you now 17,000. 더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동 조종 장치 해제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그가 몰아본 세스나 172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힘이 조종관을 통해 느껴졌다. 비행기는 즉시 불안정해졌으며 상승을 위해 기수가 들린 채로 트림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 수평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했다. 마치 성난 황소를 제어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사이 비행기는 어느덧 17,000피트까지 도달했다. 더그는 조종관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과 싸우며 계기판 아래쪽에 있는 수동 엘리베이터 트림 휠을 간신히 찾아 돌리기 시작했다. 그가 몰았던 경비행기 세스나의 작은 트림 휠과는 다른 낯선 감각이었다. 사망한 조종사의 다리가 휠 작동을 방해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휠을 조작해 조종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나갔다. 이 모든 과정이 단발 경비행기만 몰아본 그에게는 생소하고 버거운 작업이었다. You find me the longest, widest runway you can, ma'am. No, 5 Delta Whiskey, Roger. I'm going to try to keep you hold the plane level. You're doing pretty good, 17,200. Try to hold the plane now at 17,000. All right, 17.3 right now. Number 5 Delta Whiskey, Roger. 리사 그림 관제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포트마이어스에 위치한 사우스웨스트 플로리다 국제공항으로 기술을 돌리도록 지시했다. 그곳에는 길이만 12,000피트에 달하는 우주왕복선의 비상 착륙장으로도 사용되는 거대한 6번 활주로가 있었다. 어떠한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Alright, number 5 Delta Whiskey. We're going to start a slow, shallow descent. Just easy down on the yoke. A slight descent. We're going to get you down to 11,000. 11,000. Do you want me to change the power setting on the throttle? Whiskey. Number 9 Delta Whiskey, affirmative. Pull back slightly on the throttle and just ease over the yoke gently. What's the rate of descent for 9 Delta Whiskey? Number 9 Delta Whiskey, whatever you're comfortable with, we're going to try just start at like a 500 feet per minute. If it goes more, that's fine. We're just trying to make it a nice, easy descent for you down to 11,000. Number 9 Delta Whiskey, just so you know what we're doing here, we're going to get you down to 11,000. We're going to make you give you a turn to the west. We're going to hand you off to Fort Myers Approach, and they've got some controllers there that also have pilot experience, and they're going to talk you all the way in down to the landing there. Do you have any experience in a King Air? Negative. All right, number 5 Delta Whiskey, you're doing a real good job. Just keep you doing a very good holding your heading, a real nice descent there. All right, number 9 Delta Whiskey, you got any questions about what you're doing right now? Are you okay? Yeah, we're great. 9 Delta Whiskey, thank you. Okay, number 5 Delta Whiskey, real nice job in that turn there, and you're going to be talking to Fort Myers Approach here in just a minute. Like I said, they're going to take their time and talk to you and get you down safe. 곧이어 교신은 마이애미 센터에서 포트마이어스 접근 관제소로 넘어갔다. 동시에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포트마이어스 관제소. 마침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관제사 브라이언 노트는 상관의 다급한 호출을 받았다. 관제사 역시 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비상 상황은 처음이었다. 점심 식사 중이던 동료 댄 파비오 역시 상황을 듣고 즉시 관제석으로 합류했고 그들 역시 킹에어 기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다.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에서 한 가족을 무사히 착륙시키는 것. Fort Myers Center, King Air 559 Delta Whiskey. King Air 559 Delta Whiskey, Fort Myers Approach. And are you in a descent right now, sir? I am. What you want me to do with it? Actually, if you can, we can just start a descent down to 5,000.
And we're getting some help from another pilot that's familiar with the airplane. We'll get you some information. Can you descend the airplane? And November 9 Delta Whiskey, are you using the autopilot or are you flying the airplane? I'm in the good Lord's hand flying this 9 Delta Whiskey. 남부 사투리가 섞인 더그의 대답에는 긴장감과 함께 절박한 믿음이 묻어 있었다. 그는 강하를 위해 2개의 스로틀을 조심스럽게 뒤로 당겼다. 단발 엔진 세스나와는 달리 쌍발 엔진의 출력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은 훨씬 더 예민한 작업이었다. 얼마나 당겨야 적절한 속도와 강하율이 유지되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브라이언 노트는 그의 목소리에서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읽었다. 하지만 자신 역시 킹에어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속으로 진땀을 흘렸다. 잘못된 정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댄 파비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코네티컷주 댄버리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이름은 카리 소렌슨. 킹에어 200기종만 수천 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이자 비행 교관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 투수는 없었다. 상황을 전해들은 소렌스는 즉시 킹에어 200의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펼쳤다. 이제 전화기를 통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착륙을 위한 지시가 시작되었다. 소렌슨이 매뉴얼을 보며 착륙 절차를 파비오에게 단계별로 알려주면 파비오는 그것을 다시 브라이언 노튼에게 전달하고 노튼이 최종적으로 더그 화이트에게 무선으로 지시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더그는 이제 완전히 비행기 조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앞의 계기판 뿐이었고 그가 아는 것은 자세 지시기, 속도기, 방향 지시기 뿐이었다. 복잡한 엔진 계기나 항법 장치는 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는 오직 관제사의 목소리에 의지해 한 단계 한 단계 미션을 수행해 나갔다. 한편 객실 안에서는 아내 테리와 2 딸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어느덧 비행기는 포트마이어스 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마침내 공항이 시야에 들어왔다. 활주로 주변에는 약속대로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더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랜딩 기어 레버를 내렸고 계기판에는 녹색 등 3개가 들어왔다. 모든 바퀴가 안전하게 내려왔다는 신호였다. 그는 카리 소렌슨과 관제사들의 지시에 따라 착륙을 위해 날개의 플랩을 단계적으로 펼쳤다. 속도를 110노트 이하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관제사의 마지막 경고를 되뇌며 그는 조종관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당겼다. 이윽고 기내에서는 자동 고도 경고음이 울렸다. 그 외에 수많은 경고음과 경고등은 무시한 채 오직 속도와 자세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활주로 중앙선만 보였을 뿐이었다. First notch down, the flaps 9 Delta Whiskey. When I touch down, if I ever touch down, do I just kill the throttle or what? That's correct. When you touch down, slowly kill the throttle. Got it, 9 Delta Whiskey. And ground speed looks good. Full flaps, 9 Delta Whiskey, 120 indicated. 9 Delta Whiskey, Roger. It looks good from here. Good job. Taxi away, you want card? 9 Delta Whiskey, the runway's all yours. You can turn left or right, whatever's easier for you. Power all the way back, and they're telling me max braking. 9 Delta Whiskey, when you're ready, you can go to ground frequency 121.9. Nice work. 121.9, thank you. 마침내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더그 화이트는 착륙 순간을 최고의 착륙 중 하나라고 회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엉망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비행기는 약간 튀거나 흔들리지도 않고 부드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그는 배운 대로 방향을 조절하여 중앙선을 유지하고 엔진의 힘을 완전히 뺀 뒤 브레이크를 밟았다. 12,000피트 길이의 활주로 위에서 비행기는 불과 3,500피트도 가지 않아 완전히 멈춰섰다. 더그는 관제탑에 물었다. 그가 방금 해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실감하지 못한 듯했다. 곧 비행기는 수많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에 둘러싸였다. 하지만 더그는 엔진을 끄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무전으로 다시 도움을 요청했고 근처에 있던 다른 조종사의 도움으로 프로펠러를 고정시키고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 마침내 엔진을 멈출 수 있었다. 아내 테리가 비행기 문을 열자 응급 구조대원들이 기내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즉시 조종사 조 카북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뒤였다. 구조대원들은 약 30분간 그를 살리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더그와 그의 가족은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비행기에서 내렸다. 거의 1시간에 걸친 하늘 위의 사투는 끝났고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이 부활절의 기적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평범한 가장이자 비행 경험이 거의 없는 개인 조종사가 베테랑 조종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해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더그 화이트를 지상으로 인도한 영웅 마이애미와 포트마이어스의 관제사 6명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항공교통 관제사 협회가 수여하는 상 아치리그 안전메달과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더그 화이트뿐만 아니라 전화기 너머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코네티컷의 조종사 카리 소렌슨도 초대되어 영웅들과 함께 그 영예를 나누었다. 더그 화이트는 이 모든 영웅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고 이후 더그 화이트는 비행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훈련에 매진했고 불과 몇 달 만에 쌍발 엔진 항공 조종 자격은 물론 상업용 조종 자격까지 취득했다. 그는 언젠가 다시 킹에어를 몰고 포트마이어스 공항에 착륙하여 그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관제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한 조종사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시작된 아찔한 비행.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발휘된 더그 화이트의 침착함과 용기, 그리고 관제사들의 헌신적인 협력은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